안녕하십니까. 중국 여행객 윤태욱입니다. 오늘은 2018년 9월 22일. 뭐 특별한 날인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 제가 중앙일보의 그 주말판, 중앙선데이라고 하더군요. 중앙선데이에 그 4주에 하나씩 글을 기고하는데, 인사이트라는 난에 제 글이 실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시적인 의미도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제가 쓴 내용을 중심으로 그냥 제 생각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셀카의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43년 전쟁으로 국고 낭비, 한무제 반성문 쓰게 한 흉노의 땅.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룬타이라는 곳에서 제 몇 가지 생각을 메모한 겁니다. 마침 며칠 전에 이런 장면이, 이게 정확히 그저께 사진입니다. 그저께 이틀 전의 사진인데, 백두산의 천지, 마침 또 날도 굉장히 맑아서, 저도 백두산을 가봤지만 저렇게 날씨 맑은 천지를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약간 과장된 농담으로 하면 전생에 나라를 한 번쯤 구하거나 이래야 저 맑은 천지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날씨도 좋았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 부부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찍더군요. 그러나 이 사진 한 장에 들어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참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2,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런 뉴스를 종종 봤었죠. 북한 1차에서 6차까지 핵실험 비교. 위에는 붉은색으로 그림이 색이 칠해져 있고, 원자폭탄 터지는, 원폭 터지는 그림으로 쭉 해서 점점 버섯이 커지는 이런 끔찍한 뉴스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한에서는 미국과의 또 합동 군사 훈련을 해서 을지 프리덤 가이던이라든지 등등 여러 것들이 많았습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서로의 머리 위에 미사일이든 폭탄이든 퍼붓겠다는 얘기들의 전쟁의 위협이 난무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전에는 노무현과 김정일의 악수가 있었죠. 이 아래 사진은 당시의 개성공단 사진입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널뛰기가 엄청난 널뛰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장 여행하면서 신장이라는 어떤 중국의 변방에서 동아시아의 이런저런 일들을 감상하고 다니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전쟁터에서 병절과 무기로, 폭탄으로 상대방 머리 위에 퍼부을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서 다소 불공정한 교역이라 하더라도, 또는 일방적으로 주는 곡물이라 하더라도 퍼주기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퍼주기와 퍼붓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퍼주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굴욕 내지는 자존심 상하는 어떤 것들이 상당히 배어 있습니다. 퍼붓기라는 걸, 폭탄을 퍼부은다고 하면 정말 할리우드 영화처럼 멋있을 수도 있고 명분을 고추 세우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게 되는 어떤 퍼주기 또는 퍼붓기는 그것의 결과는 첫 인상과는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돈을, 어떤 비용을 소위 말해서 나라의 안보라고 하죠. 그냥 요새말로 안보를 위해서 쓸 때 그것을 전쟁을 수행하는 비용으로 쓸 것인가,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비용으로 쓸 것인가. 이것의 선택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거 아니면 저것 아니면 이거 돼서 all or nothing으로 선택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비라고 했을 때 그것이 꼭 전쟁이 발발해야만 들어가는 돈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가장 잘 준비해서 전쟁을 하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쟁이 발발하면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되고, 그래서 전쟁을 준비했으나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들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것은 총량으로 생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옛날 일로 하면 황제가 체면을 세울 것인가, 체면을 적당히 구기더라도 무엇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들이고, 그런 와중에서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행복의 양이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 백성을 무기로 총탄처럼 써버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어떤 원리랄까 이런 것들은 계속 동일한 어떤 원리, 원칙 이런 것들 면에서는 분명히 저는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여행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이제 옛날에 한무제 때의 이야기를 되짚어서 2,300년 지금이 2000년이니까 2100년 전 정도의 한무제 이야기와 2018년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중의법으로 한번 이렇게 간밀히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중국에서도 저 서북쪽 신장입니다. 이 변방의 인문학은 상당 기간 신장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을 거쳐서 동북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될 텐데, 아직은 신장에서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많습니다. 신장에서도 요게 신장이죠. 요 신장에서도 거의 한복판에 해당되는 곳에 쿠처와 쿠올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룬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룬타이 현입니다. 중국말로는 룬타이지만 우리식 한자로 읽으면 윤대입니다. 윤대. 바퀴라는 뜻의 윤, 그 다음에 높은 대라는 뜻의 대, 윤대입니다. 이곳에 가면 일단 역사 얘기 전에 이 윤대라는 곳을 약간 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봤던 인상적인 한 장면을 좀 잠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윤대라는 곳은 이만큼이 이제 타림 분지이고 거의 대부분은 타클라마칸 사막입니다. 이 사막의 이제 북쪽 가장자리인데, 북쪽 가장자리죠. 거기에 가면 이렇게 타리무 호양수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호양수는 이제 양은 버드나무 양자입니다. 버드나무의 한 종류인데, 그 앞에 호자는 이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서쪽이나 서북쪽, 북쪽 또는 오랑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클라마칸의 이 사막지대에 사는 이 버드나무 종류를 호양수라고 하는데, 호양수가 많아서 호양림 공원입니다. 봄, 여름에는 이렇게 사막이지만 파란 잎이 나옵니다. 파란 잎이. 약간의 물이 지하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사막이지만. 이 호양수는 대개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죽어서 또 넘어진 다음에 또 1000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상에 한 30m까지 자라고 지하에 한 20m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죽은 듯 하지만 물만 있으면 다시 잎을 틔우는 아주 생존력 또는 생명의 기적에 가까운, 사막에서는 생명의 기적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호양수가 가을이 되면 노란 잎으로 단풍이 되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사막은 어딘가에 우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다, 이런 한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사막을 동화로 이렇게 장식을 해줘서 사막을 이렇게 환상이나 동화 속의 어떤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해준 한마디죠. 그러나 호양수는 사막의 실제 풍경에 정말 생명의 기적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어떤 풍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정확하게는 호양림 공원은 아닙니다만
타클라마칸 사막 주변에는 이런 호양수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가을 되면 노란 잎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정말 빛나는 노란색이랄까요? 게다가 사막이라는 어떤 황량한 풍경 속에서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이파리입니다. 멋있죠? 이게 죽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일종의 궤목처럼 이렇게 사막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싶은, 그리고 막상 찍어보면 죽은 나무 이전에 뭔가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해주는 풍경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곳에 한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외이신가요? 이렇게 먼 사막에 한무제? 있습니다. 한무제 시절에 이 중원의 그 한나라는 이게 하서주랑 감숙성입니다. 감숙성이란 통로를 통해서 서역까지 일정 기간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 서역 도호부를 설치했는데 그 서역 도호부 설치된 데가 쿠처, 룬타이, 쿠얼러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서역 도호부를 세우고 그 지역에 정치적인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무제가 실제로 전쟁을 시작해서 전쟁을 그만두기로 한 게 43년간입니다. 43년간 전쟁을 했는데 한무제는 최후의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걸 죄기조라고 하는데 여기 너무 작죠? 죄기, 윤대 죄기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라는 뜻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내리는 글입니다. 신하가 황제에게 올리는 글은 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출사표 이런 죄기조는 죄기, 스스로 나를 죄를 반성하는, 책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윤대와 관련하여 죄기조, 반성문을 썼다는 것. 이게 한무제가 쓴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가요? 한무제가 한나라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흉노를 정벌하고 그 중에 하나의 결과로 고조선도 파편 맞아 사망하고 이랬는데 한무제가 반성문을 썼다는 이야기가 좀 안 어울리나요? 결론은 반성문을 쓰고 끝냈습니다. 반성문 쓰고 얼마 안 있다가 죽었습니다. 일단 반성문의 가장 그 끝에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란 걸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문은 여기 밑에 되어 있는데 짐이 즉위한 이후 망령되고 그릇된 일을 많이 저질러 천하의 백성들을 근심케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 후회가 막급하다. 오늘 이후 백성을 힘들게 하고 국가의 재력을 낭비하는 일을 일체 중단하노라. 황제가 내린 반성문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원고를 보냈는데 중앙일보 중앙선대위의 그 편집 책임자가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43년 전쟁으로 국고 낭비, 한무제 반성문 쓰게 한 흉노의 땅. 부수적인 제목들을 더 달았습니다. 무제, 흉노 굴복시키려 오랜 전쟁. 한나라 몰락초래해 뒤늦게 후회. 국부를 전비로 퍼부을 것인가? 전쟁을 피하려면 퍼줄 것인가? 남북한 관계에서도 어려운 선택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동영상이 너무 길면 약간 지루하니까 잠시 끊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전쟁을 벌이게 되기 전부터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전쟁을 했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